9월 21일에서 9월 27일까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9월 21일 보겠습니다. 러시아 최악의 눈사태, 영화 촬영팀 100여 명 몰사. 이 2002년도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문화예술인이 이런 참사를 빚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서 알고 이제서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네요. 200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영화 제작 중이던 배우와 촬영 스태프 등 최고 100여 명이 사망했거나 혹은 실종했다 하면서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눈사태는 카프카스 산맥에서 흘러내린 폭 150m의 엄청난 눈덩어리였다고 그래요. 폭 150m. 시속이 100km 속도로 내려왔더래요. 얼마만한 거리를 32km를 흘러내려왔답니다. 그러면서 카르마돈 마을 전체를 덮쳐버렸는데 때마침 그때 카프카스 산맥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 러시아의 유명 배우였었다는데요. 보드로프 2세가 거기에 있다가 역시 또 이렇게 참사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 27명과 스태프 40명이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참사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모두가 몰사가 되어버렸는데 러시아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야말로 또 스타 배우가 그런 일을 겪고 이런 사실들이 보도가 되면서 러시아 온 국민이 정말 충격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66년 9월 22일 이날은 김두한 국회의 오물투척. 이 이야기는 모두 다 들어보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성 계열의 회사였습니다. 한국비료. 이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의 원료를 밀수를 해옵니다. 이걸 숨겼어요. 근데 이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나버리는 거야. 폭로가 돼버려.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정 재벌 밀수 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추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대정부 질문이었잖아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2일 날이네요. 세 번째 발언대로 선 김두한 의원이 발언 도중에 행동으로 나는 부정과 불의를 규탄합니다. 라면서 미리 준비해간 똥바가지, 미리 준비해간 오물바가지를 정일권 총리, 옆에 이제 정일권 총리가 거기 있었거든요. 정일권 총리, 부총리, 그리고 또 강요들한테 그냥 갖다 뿌려버립니다. 이거 저거예요. 그냥 좀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똥바가지로 똥을 갖다 뿌린 겁니다. 거기다가. 참. 결국 그 이호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의 자진사퇴서를 받도록 결정을 하죠. 말이 자진사퇴지 사실상 제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두한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의장 모욕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또 구속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총사퇴 결의가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특별 공函을 보내기도 하죠. 또한 일부 의원들은요,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 사건은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크게 따랐다는 그 표시다 하면서 국회 해산 결의안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저것 다 빼놓고 당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새 말로 아주 신선한 사이다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이 좀 후련했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두한 의원의 따님 아시죠? 탤런트 김을동 선생님. 그 김을동 선생님의 아들이 송일국 씨, 그러니까 외손주가 되네요. 탤런트 송일국 씨. 그리고 송일국 씨의 아들이 또 셋 있죠. 새 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이 민국이 만세. 김두한 의원의 외증손자가 되네요. 하하, 그렇게 되는군요. 야, 이렇게 유명인 가족의 쭉 역사만 훑어도 우리가 이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자, 1967년 9월 23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1로 개통, 한강변 유료도로로 나와 있네요. 네. 한강 북단에 개설된 강변로가 상류부터 시작을 해서 5구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5구간 중에 맨 상류 쪽을 강변 1로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에 이제 인접 도로들이 생겨나면서 연결되면서 그 도로의 구실도 달라지고 그 도로의 역할도
달라지게 됐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988년 8월 9일 강변 1로에서 강변 5로까지를 모두 통합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강변대로입니다. 이 강변대로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죠? 아닙니다. 변경된 이 강변대로 이름이 다시 2001년 6월 19일 날 와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변북로로 변경이 되고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자, 1993년 9월 24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한약 분쟁으로 약국이 전면 휴업. 자, 한약 분쟁으로 약국이 전면 휴업. 한약사와 약사. 그렇다면 서로의 요구는 뭐였을까요?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 공청회 나왔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의 요구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한 한의사 변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한약은 한의사가 다루어야 합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는 현 상황에서 인정될 수가 없으며 인정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편에 있던 약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법으로 보장된 약사의 조제권에서 한약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약사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면서 약국이 동시에 폐문을 하고 약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대립이 정말 이렇게 격화됩니다. 이렇게 대립이 심화가 되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설문조사를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MBC 뉴스데스크 설문조사 결과 뉴스 부분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 중에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너무 이해 다툼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측의 해결 노력이 안 보여요. 소비자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가 이제 리포트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론조사에서 71%의 응답자가 한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집단 이해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약을 약사가 지으면 한의사는 뭘 먹고 사느냐는 동정론도 제기가 됩니다. MBC 뉴스 박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 방송 언론이 어느 편을 응원했다는 것이 살짝 이 이야기 나가면 안 되겠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느낌으로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3년 9월 24일 한약 분쟁이 있었네요. 약국 전면 휴업까지 정말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었습니다. 네. 2000년 9월 2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메이저리그 2000 시즌에서 17승 달성. 이거 엄청난 기록입니다. 일본에 노모 있었죠. 왜 노모? 항상 박찬호와 비교가 되는 이 노모가 동양인 최다승인 16승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4년 만에 박찬호 선수가 깨뜨린 거예요. 경신을 하게 된 거죠. 17승으로. 최근에 또 있습니다. 2019년 투수한 대회 평균 자책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평균 자책점 부분에 투수 1위 확정 기록을 쓴 바로 류현진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노모가 1995년에 2위를 차지했던 게 최고 순위였습니다. 역대 아시아 투수 기록으로서는 말이죠.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24년 만에 또 류현진이 경신을 하게 된 겁니다. 멋있어. 자, 이 박찬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동양인 최다승 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 우리 IMF 암울했던 그 속에 국민들에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호투 소식, 이거 정말 최고의 활력소였었죠.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갑자기 박찬호 선수의 그 모습이 그리워지네요. 그 영상 지금 봐도 가슴이 설렐래나?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1998년 9월 26일 제1회 방콕 국제영화제에서 장선우 감독이 꽃잎으로 최고상을 수상을 합니다. 꽃잎. 이 꽃잎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김추자 씨의 노래였죠, 꽃님. 근데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여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정현입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 맞아요. 이정현. 아리아리요 날 두고 떠나가나요. 뭐 바꿔 뭐 모두 다 바꿔 이런 노래 불렀던 이정현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반지 마이크 이런 거. 그것도 이정현이 바로 그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여기에 주연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 5월의 광주 이야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그 의문사를 당해요. 근데 이 여자의 오빠 친구들이 설경구를 비롯한 이 친구들이 5월의 광주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친구 여동생 걔 의문사였어 밝혀야 돼 찾아가자고 그래서 찾아 나서서 그걸 밝혀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최근에도 좀비 액션 영화죠 반도에서 폐허가 된 땅에 생존한 민정이 역할을 연기를 합니다. 그 이정현. 반도 인터뷰 때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연기를 하면서 한 번도 예뻐 보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조금도 없어요. 라고 아주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대배우입니다. 대배우. 네. 자, 1989년 9월 27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니사 미국 영화사인 콜롬비아를 인수합니다. 와. 이거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할리우드의 7대 영화사라고 그러면 뭐 7대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 아무튼 메이저 영화사 7개를 얘기를 하면 먼저 콜롬비아 픽처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그 회사인데요. 기억나죠? 왜 저 영화 시작할 때 그 자유의 여신상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콜롬비아 영화사예요.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픽처스 이거는 산꼭대기가 나오죠. 산꼭대기 이렇게 삼각산처럼 이게 이제 파라마운트 영화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사. 이것도 역시 191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912년도에 설립된 또 하나의 영화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버셜 픽처스. 둥그란 지구가 빙 도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유니버셜 픽처스예요.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픽처스 이거는 1923년에 설립이 됐는데 왜 그 하트 비슷한 엠블럼 속에 W, B하고 딱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진 거 바로 그게 워너브라더스 픽처스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폭스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93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20세기 폭스사는 동상 같은 조형물 위에 그 20세기를 쓰고 컨츄리 폭스 이렇게 딱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192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요건 이제 그 먼 발치 섬이인데 그 섬에 그 노을이 싹 깔리면서 성체가 쫙 이렇게 멋지게 묻어나는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메트로 골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 1924년도에 설립된 회사. 이거는 왜 사자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미라클 삭스 하면서 맞박 옆으로 싹 이렇게 글씨가 네, 그게 바로 메트로 골드입니다. 이렇게 7개의 메이저 영화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이 콜롬비아 영화사. 이거를 일본이 사들인 거예요. 1989년의 일이었거든요. 이 세계 영화업계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업 소니도 잘 나가는 회사죠. 소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1989년이면 일본 경제가 정말 최호황을 누릴 때거든요. 그 호황을 등에 업고 소니가 미국 영화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어요. 한 달 후에 1989년 10월 31일 이날 일본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부동산. 이 미쓰비시 부동산에서 역시 미국의 자존심 록펠러 센터 그 빌딩을 사들이는 겁니다. 타임즈지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에서 제2의 진주만 기습이라고까지 대문짝만하게 활자화할 정도로 말이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미국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죠. 그 호황기를 맞아서 일본의 몇몇 기업체가 미국 영화 산업의 거점을 함락시켜버린 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89년 9월 27일 일본 소니사에서 미국 영화사 콜롬비아사를 인수했다.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일본 최고의 호황기였었다. 그때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